반짝이는 보석과 매혹적인 향신료의 도시 캔디를 떠나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담불라로 향합니다. 스리랑카 섬 한가운데 위치한 담불라.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대형 청과 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채소와 과일이 이곳 담불라 시장으로 모여드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청과 도매 시장입니다. 담불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요. 딱 지도를 놓고 보면은 스리랑카의 가장 중간,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연중 고온 다습한 열대기후 덕분에 당도 높은 과일과 다양한 향신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 여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야라고 하는 야채도 있고, 그다음에 당근은 보면은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기엔 되게 앙증맞아요. 제가 스리랑카 야채를 먹으면서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채가 아주 맛있습니다. 저 한국에서 당근 잘 안 먹는데 스리랑카에서는 당근 나오면 거의 먹거든요. 산지에서 트럭이 도착하자 상인들이 몰려옵니다. 이곳 도매시장은 별도의 경매 절차 없이 농부와 상인이 직접 거래하는데요. මේක නොච්චියගමාවේ තමයි කොහටත් යන්නේ නැහැ. දැන් මෙතන තමයි මේ කඩේ තමයි විකුණන්නේ. ඒගොල්ලෝ එහෙම බඩු කිරාගෙන ඇවිල්ලා ගොයමතුරුන්ගේ මෙහෙන් තමයි විකුණන්නේ. 담불라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차카루 씨. 방금 산 오이 하나를 꺼내주십니다. 오이의 원산지는 이웃나라인 인도. 스리랑카에서도 오래전부터 오이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공고장의 맛은 어떨까요? 아삭하고 수분이 참 많습니다. 갈증이 싹 가시네요. 이거 산에 갈 일정이 있는데 산에 갈 때 이걸 사가야겠습니다. 일단 뭐 똑같네요, 한국이랑 맛이. 스리랑카는 기름값이 비싼 편입니다. 상인들마다 화물차 가득 채소와 과일을 싣고 떠나는데요. I'm going to Trincomalee, Kenya. I am Siddiq. 지난 2009년 내전이 끝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된 스리랑카. 소득 격차가 심하고 물가도 비싸 서민들의 삶은 팍팍한데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이 참 인상적인 곳입니다. 담불라를 찾는 여행자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이곳. 건축가 제프리 바와가 만든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리랑카에서 5성 호텔에 들어왔다면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서 5성 호텔 문을 딱 열었을 때 풍겨온 에어컨 바람이겠죠. 근데 이 제프리 바와가 만든 이 호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 특징은 리셉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죠, 쉽게 말해서. 그냥 열대의 기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오셔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이 입구는 저 바깥에 에어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란 회랑으로 이어져 있고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늘 불게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천연의 자연 상태의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자, 입구로 들어가 볼까요? 이 천연의 돌들인 거죠. 원래 이 산에 있던 바위들입니다. 이걸 깨지 않고 그대로 살려가지고 입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제프리 바와 건축의 가장 위대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건물의 일부로 끌어들인 칸달라마 호텔. 숲속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담불라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 호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은 수영장입니다. 칸달라마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자연과 경계를 없앤 건축 양식 때문입니다. 수영장의 끝은 뭐 한 50m 정도 간격밖에 안 되지만은 저 멀리 있는 호수까지 수영장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광활한 곳에서 수영하고 있는지를 느끼는 거죠. 물론 착각이지만요. 1994년
세계적인 건축가 제프리 바와의 손에서 탄생한 이 호텔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또 다른 창입니다. 은은한 자연채광과 외벽을 덮은 넝쿨 식물 너머로 잔잔한 호수까지 휴식 같은 여행을 선물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지 시기리아로 갑니다. 5세기 싱할리 왕국의 카시아파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정글 한가운데 솟은 거대한 바위 기둥 위에 왕궁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인상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죠. 평평한 평야가 있는 이 지대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궁전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능력들은 수많은 일을 만들어냈는데 이 성체는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370m, 요새처럼 우뚝 솟은 바위산,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곳에 왕궁이 있다니.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엔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크고 육중한 화강암 사이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가장 먼저 여행자들을 반기는 것은 야생 원숭이입니다. 16세기 이후 폐허가 됐던 시기리아 바위산. 그 후 이곳의 주인은 원숭이였답니다. (19세기) 초 영국군 장교가 수풀에 뒤덮인 시기리아를 발견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진짜 오래됐네. 이끼가. 시기리아의 전설은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시아파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왕세자였던 이복 동생의 복수를 피해 이곳 바위산에 임시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세 걸음 가면은 이렇게 한 번 쉬고 또 두 개 올라가서 한 번 쉬고 또 이러고 있어요. 또 한 걸음 쉬고. 미로처럼 이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장식의 여인들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하게 그려진 벽화. 카시아파 왕이 아버지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애초 5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18명의 여인들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궁전의 시작이에요. 저 입구에 아주 유명한 사자의 발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산채로 매장하고 왕위를 찬탈한 카시아파 왕은 동생의 복수가 두려워 천혜의 요새 위에 궁전을 지었는데요. 사자의 발톱 사이 왕궁의 입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애초 사자의 이불 통에 들어가도록 바위를 조각했다고 하는데요. 시기리아는 싱할리어로 사자의 목구멍을 뜻합니다. 이 요새를 건축한 카시아파 왕은 이 지역, 이 돌산을 거대한 사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서 있는 이 사자의 발과 같은 위치죠. 그리고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자의 식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자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위산 정상까지 무려 1200계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온 이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하는데요. I was so scared. Oh my god. 철제 계단은 여행자들을 위해 최근에 만든 것입니다. 그 옛날엔
가파른 바위산을 고개하듯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못 오겠는데요? 꽤 무서워요. 수직의 가파른 절벽이 아찔합니다. 바위산을 오른 지 1시간,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꼴이 냈습니다. 1200개 계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행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쉴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는 힘이 덜 드네요. 카시아파 왕이 7년간의 공사 끝에 건설한 공중요새 시기리아. 축구장 2배 크기의 대지 위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애초 이곳에는 승려와 순례자들이 머무는 사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카시아파 왕은 스리랑카 역사상 최고의 광인, 즉 미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죠. 그는 원래 황희 계승권을 가진 세자였는데요. 둘째 동생은 정실 부인, 즉 왕비의 자식이었고, 카시아파는 평민 출신의 어머니를 뒀습니다. 큰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지 못할까라는 두려움에 빠져 살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죄책감이 쌓였죠. 그래서 결국은 미친 나머지 수도를 이 산 꼭대기로 옮겨요. 궁전을 짓고 여기서 숨어 사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혼령이 올까봐. 그리고 자기가 인도로 내쫓은 이복 동생이 쳐들어올까봐. 인간의 공포가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저수지와 정원, 연회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카시아파 왕은 남인도로 망명했던 이복 동생이 쳐들어오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한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비극의 역사,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온 산에 메아리칩니다. 나 이거 좀 무서운데? 아, 좋다.